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네, 오마이뉴스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인데요.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연호입니다. 자, 우리 나누구가 한 지금 열흘 정도 됐는데요. 곳곳에서 출마 희망자들이 나도 출연하고 싶다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화성을 지역에서 출마 예정을 자주 진석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화성 동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동탄 호랑이 진석범이라고 합니다. 동탄 호랑이. 네, 지지자분들이 지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 프로그램은 그 룰이 있는데요. 네네네. 총 20분인데 네. 5분간 저랑 이제 가벼운 시작 네. 인터뷰를 하고 네. 그다음에 10분간은 통째로 쓰시는 겁니다. 네네. 나는 누구인가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 5분 동안 다시 저랑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예,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좀 긴장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자, 화성을입니다. 화성을. 현역 의원은 이원욱 의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사에 많이 나는 의원입니다. 인지도가 있는 의원이네요. 예, 덕분에 네. 저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화성을은 왜 선택하셨습니까? 일단 뭐 제가 그 화성에 있는 네.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생활을 했었고요. 네. 지난 화성시장 출마 후에 네. 동탄 지역이 이제 젊은 신도시인데 좀 더 젊은 사람이 네. 화성 동탄의 변화를 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으로 네.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원과학대 교수이셨는데 네, 네, 네. 몇 년간 하셨습니까? 합쳐서 한 13년 정도 했는데요. 성남에 있는 동서울대학에서도 좀 있었고요. 네. 수원과학대학에서는 14년부터 그렇군요. 근무를 했습니다. 네. 무슨 과죠? 네,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네, 네. 근데 교수님 하시다가 행정과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네. 어떤 인연이었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 아. 이제 민주당 당대표와 네, 네. 이제 성남에서부터 같이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네. 경기복지재단이라고 이제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네. 근무를 하면서 이 경기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열심히 복지만 해서는 안 되고 네. 도지사를 위해서 정무적인 판단 네. 또 복지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정치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 때문에 정치의 길로 이제 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네. 총선에 도전하는 네, 겁니다. 네, 네. 총선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아직 설득을 못했습니까? 네, 설득의 한 80% 정도 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제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 왜 또 하냐? 왜 또 하냐? 예, 제가 이제 화성시장 출마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때 예선전에서 떨어졌으면 네, 네. 떨어진 건 아니고요. 단일화를 예, 했죠. 단일화를 했습니다. 떨어진 거랑은 좀 틀리다고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네. 그때 한번 했으면 됐지. 그래서 지방선거와 총선은 틀리다. 네. 예,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네, 뭐 이렇게 이번엔 마지막으로 있어? 네, 일단 그렇게 한번 했군요. 일단. 네, 뭐 일단은 뭐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번 총선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까? 일단은 제가 대선 때부터 네. 처음으로 이제 음. 선거라는 걸 네. 그 전까지는 복지 분야에서 음. 뭐 도움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봤다면 네. 대선에서 실제 이제 유세차를 좀 타보고 음. 또 지방선거에서 네. 또 예비 후보라는 이름을 달고 한번 뛰어보니까 네. 나름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네, 이게 또 반대해서 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지지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동안의 정치인들 중에서 네네. 롤 모델로 삼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죠. 어떤 네. 점입니까, 특별히? 일단 행정을 잘 했고요. 아. 또 이제 정치에 입문하셔서는 네. 물론 이제 시장 때부터가 이제 정치인이었겠지만 네. 실제 또 당 대표를 맡으면서 이 부분을 조금 전체를 좀 아우르려고 노력하는 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롤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화성을 지역 네. 지금 도전자들이 꽤 많을 듯합니다. 일단 뭐 분구가 예정이 돼 있어서요. 네네. 네, 좀 활동 반경이 한 음. 두 영역으로는 쪼개져 있는데요. 네. 일단 동탄 1지역에서는 이원우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뭐 저 네. 그다음에 몇 분의 네. 또 한 5분 정도 민주당에서 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동2 지역에서는 네. 전용기 비례대표를 네. 비롯해서 그쪽에도 한 5분 정도 그래요.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네. 나만의 경쟁력. 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건방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난번 어떻게 여론조사가 음. 여론조사 꽃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제가 이원우 의원님을 이겼습니다. 음. 네, 그래서 한 6% 정도 이겼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많은 격차가 좀 났었고 네. 그거는 결국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네. 동탄 지역에서는 새로운 바람, 결국은 이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고 네. 젊은 정치인이 네. 동탄 신도시가 이제는 좀 안정화되려면 각종 사회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네. 네. 또 교통 인프라나 또 교육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해줄 네.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을 좀 선호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슬로건은 정했습니까? 예, 속 시원한 정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통째로 쓰시겠습니다. 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석범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기회를 주신 오마이TV 나누고 프로그램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인 정치인들이 이런 자리가 없으면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그런 점에서 너무도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재명 현재 민주당 당대표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성남 시절부터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행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고 거기서 저분이라면 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지사 선거에 당당히 또 당선이 되셨는데 그때 복지 분야의 어떤 위원회를 책임지면서 제가 활동을 했었고 또 경기복지재단이라는 공공기관에 또 제가 대표로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관심은 있었으나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경기복지재단의 3년의 임기 중에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를 실제 정치와 연결을 해서 정말로 소외받고 있는 아니면 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또 지역 현안이 결국은 민생이라는 부분이 복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지를 정치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는 결국은 정치인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경기복지재단 대표로서 또 생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병원에 있었을 때 제가 좀 방문 드려서 위로하면서 좀 더 총선에서 기필코 화성시 을 지역에서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꿈꾸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길로 저도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굳건한 의지를 또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면요. 저는 무엇보다도 따뜻한 복지 전문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3년 내 교수 생활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배출했는데요. 복지라는 게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재명이 꿈꾸는 대동세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복지 전문가로서 진석범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동탄복지포럼 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은 신도시의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들이 좀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사회 문제들이 좀 늘어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동탄복지포럼을 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다뤘던 게 학교 폭력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반려동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이번 달에는 돌봄 문제를 좀 다룰 준비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도시는 그 입주해야 한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떤 지역 공동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래서 동탄복지 포럼을 통해서 생활 밀착형 복지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복지 전문가로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좀 따뜻한 이야기,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돼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또한 제가 총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강인함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함만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드러움을 많이 얘기들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아까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동탄 호랑이라는 별명을 또 지어주셨어요. 그만큼 부드럽지만 강인함. 그거는 제가 저는 이제 특전사 대위로 예편을 했습니다. 특전사에서 근무하셨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탄희 우리 의원님 같은, 또 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전사 대위로 48회의 강화를 통해서 강인함, 또 천리행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요. 그런 게 시작이 돼서 성남사랑, 독도사랑, 국토대장정 우리 학생들하고 1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국토를 밟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성남에서 독도까지 걸어서 가서 우리 독도의 땅을 밟아보는, 제가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이 실제 독도에 가기 전에 우리 플래시몹,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플래시몹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못합니다. 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도에 딱 내리는 순간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뭉클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도의 우리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을 독도에서 했던 동영상도 아직도 있는데, 굉장히 우리 독도가 우리 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또 제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장하다, 동탄, 건의로드 원정대를 꾸려서 제가 양평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과연 우리 김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제 눈으로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양서면으로 가냐 강상면으로 가야 되는지를 직접 양서면에 갔다 와봤고, 또 넘어서 강상면에 갔는데 이 양평 군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15년 정도 지난 일인데 왜 이 고속도로를 뚫으려고 하느냐. 그거는 이 양평 지역이 너무 막히기 때문에 양서면을 통해서 강원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택한 건데, 강상면으로 가면 바로 양평 시내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더 양평은 교통 지옥이 될 수 있는데, 그 강상면 일대의 땅이 김건희 일가의 땅이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양평에 가시면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 날 참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서울로 다시 걸어와서 서울 촛불 집회, 촛불 행동에 참여해서 양평 갔다 온 것을 보고 드리고 이런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제가 꿈꾸는 대동세상의 길에 열심히 저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6회, 상쾌, 통쾌, 당원과 함께 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1,000원짜리 당원이 권리당원이 무서울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좋은 상황이 있다면 우리 지역은 당원존으로 좀 만들어서 당원이 쉽게 오셔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은 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민생 전문이고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분들의 열악한 환경들이 있었는데 이게 노동국 소관이었는데 경기도 노동국 소관이었는데 이걸 복지재단의 대표가 왜 했느냐? 노동자의 복지가 필요했고 그들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은 복지 전문가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을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만드는 이런 사업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삼성으로부터 50억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도 추진해 봤는데요. 지금은 화성 봉담과 고양의 백석동에 30개 호의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보육원에서 18세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보호 종료가 끝난 아동들이 살 수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 이들에게 제가 있을 때 500만 원의 자립준비금이 지원됐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어디 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드려서 1,000만 원 자립지원금으로 좀 바꿨던 기억도 나고요. 지금 아마 2천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거를 좀 지원해 보자. 그리고 또 이들의 사례 관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자라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극저 신용대출 사업은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냥 대출 사업이 아니라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역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잘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혼자 하니까 만만치 않죠. 네, 뭐 어렵네요. 네, 네, 근데 잘하셨어요. 네, 네. 자, 화성을의 현역 의원은 이원욱 의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원욱 의원도 당연히 여기 화성을에서 하려고 하시겠죠 또? 네, 당연히 출마하시겠죠. 네, 네. 그래요.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네, 그렇게 근데 생각하고 아까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특전사 대위예요. 예, 예. 특전사는 자원한 거예요? 자원할 수 없고요. 그런 거예요? 네, 어, 명령에 의해서 네, 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전사에서 배운 건 뭡니까? 일단 강인함, 음, 또 인내, 끈기, 네. 예, 이게 정말로 천리행군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천리 400km를 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네. 어쨌거나 이겨내고 이제 전역을 그래요. 했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경기복지재단에서 네, 네, 네. 이제 했던 것도 아까 좀 네, 언급했습니다만 네, 네. 그 중에서 좀 보람을 느꼈던 게 있다면요? 일단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이제 네. 극저 신용대출 사업 음. 좀 설명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네, 간단히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음, 그 당시에는 이제 신용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수제인데 네. 신용 등급 7등급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도 못하는 등급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대부분 이제 1, 2, 3등급 정도 되실 텐데 이 뭐 고기도 아니고 뭐 등급제로 하는 것도 네. 웃기지만 어쨌거나 이 7등급 이하자가 이렇게 많은지를 저는 처음 알게 됐고 네. 이걸 왜 경기복지재단이 대출 사업인데 네. 이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근데 음, 위급 상황이었고 네. 보니까 이분들이 50만 원도 없고 뭐 몇십만 원도 없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손을 빌려도 네. 빌려주는 데가 없는데 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일할 곳도 없고 하니까 네.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자. 음. 네, 그래서 500억의 네. 걸 조성해서 이제 매년 7만 명 정도가 네. 이거를 받아가는. 그러니까 음. 결국은 7등급 이하자가 1년에 7만 명씩 네.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네. 이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수급권이나 네. 뭐 자산이 또 아니면 지역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네.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상당히 좀 좋은 사업이었고 바로 갚는 일들이 네. 보여지고 또 편지를 주시면서 음. 너무 고마웠다. 그렇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자, 총선에서 이제 이기려면은 젊은 세대의 마음도 네네네. 얻어야 될 텐데 네네. 14년 동안 대학 교수 하시면서 젊은 대학생들과의 소통은 어땠습니까? 예, 저는 뭐 소통하는 교수였고요. 음. 그다음에 경기복지안에서도 네. 소통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학생들에게 파고 들어야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려운 게 무엇인지 또 도움을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거기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국토순례 제가 10년 같이 학생들하고 네, 네. 했는데요. 그것도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네. 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같이 함께 동참했었던 근데 것이라. 지금 이제 네. 각종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0대 이상에서 더 네, 많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20, 30대가 좀 상대적으로 네. 낮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청년에 대한 고민들을 네. 같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네. 이제 물론 갈라치기를 했던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경기복지안에서도 네. 청년 지원단을 운영도 해봤고 네.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과 함께 해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청년의 문제를 실질적인 고민하는 그러니까 네. 정치인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네. 그런 청년들과 접점을 이룬다면 네. 충분히 민주당으로서 아하. 그런 부분들이 보강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가이신데 네네. 윤석열 정권의 사회복지 정책을 총평한다면요? 큰일 났습니다. 아. 네, 그 이유가 네. 이 복지는 공공성이 중요한데요. 네네네. 민영화를 하겠다고 5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이게 보건과 음. 복지는 네. 국가가 중심이 돼서 어려운 사람도 그렇고 네. 우리 중산층까지도 네. 케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무슨 철도처럼 네. 예, 민영화로 가겠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있는 분들은 네.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실 거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테니까 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공성의 복지까지도 민영화한다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국회에 간다면 네. 내가 이런 사회복지 관련 법안을 발의해야 되겠다. 네. 미리 생각한 것도 있습니까? 예, 뭐 있습니다. 뭡니까? 예, 실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네. 우리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 사무를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실제 처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네. 처우 개선의 법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0초 추가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를지 말지 저희가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요. 예, 예. 나누고 컨셉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도 좋고요. 제가 네. 중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기회를 네. 정치 신인한테 주시는 거가 너무도 감사하고 네. 예, 특히나 대중에게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네. 또 이렇게 출발선이 네. 현역 정치인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네. 예, 저희가 뭐 권리당원도 명단도 없고 네. 실제 지역에 우리 주민들 만나는 것도 음. 한계가 있고요. 저는 그래요. 인지도가 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공중 뭐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네. 알려주실 수 있는 기회를 그래요.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해보니까 다음에 누구를 내 친구 출마 예정자 누구를 꼭 추천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뭐 듭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방송 끝나고 얘기해 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누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총선 출마 예정자 중에서 나도 한번 출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요. 오마이 나누구 @ 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진석범 출마 예정자와의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